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을 탈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각 계파 소속 의원들이 회의를 갖고 박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회의 직후에 유승희 의원은 자진 사퇴 요구했는데 진척이 없어서 다시 촉구하는 것이라면서도 탈당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의와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연석회의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승조의 뉴스트라다무스 9월 1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죠.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는 김효진 PD와 함께 알아보고요. 뉴스브리핑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이슈 분석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효진입니다. 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거취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 위원장 여전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회에 출근을 안 했고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이후에 탈당 등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거취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도 이에 대한 결정을 완전히 끝낸 뒤에라야 모습을 보이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가장 궁금한 것은 박 위원장이 언급을 했다던 탈당에 관한 대목인데 네, 박 위원장이 이에 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도했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CBS 보도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어제 CBS 기자하고 만나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저렇게 물러나라고, 아니 아예 당을 떠나가라고 하는 것 같고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쫓겨나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 위원장이 그러면서 공감혁신위원장, 즉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사퇴는 물론이고 탈당까지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예, 상황을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과 시기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 위원장은 만약 탈당을 하게 될 경우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탈당을 하면 당이 공중에 떠버리는 것이니까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내가 탈당을 언급했으니 중진들이든 나를 내쫓으려 하는 초재선 의원들이든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하면 그때 그분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나갈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틀 정도 더 칩거하면서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어제 했다는 얘기니까 오늘 기준으로 내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칩거 상태로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탈당까지 포함한 어떤 향후 로드맵을 세워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근데 박 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상돈, 안경환 교수 투톱 비대위원장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이에 대한 당내 반발이 워낙 살벌했죠. 그랬던 점하고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사실상 자신이 독단적으로 그런 인사를 내정하고 당 전체에 대해서 통보하듯이,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보하듯이 이를 처리한 것처럼 비춰지는 게 몹시 불쾌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도에 보면 박 위원장은 문재인 의원 등 중진 몇 분과 상의했고 동의를 받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 당내 주요 인사들과 상의도 없이 결정을 내렸던 게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으로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직 등 사퇴를 요구했던 의원들 입장은 여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 위원장 사퇴를 집단적으로 공론화했던 이른바 15인 모임 소속 강기정 의원의 경우 이 박 위원장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퇴 촉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의원들 대다수가 박 위원장 개인의 고민과는 별개로 그건 변론으로 하는 것이겠죠. 변론으로 하고 사퇴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박 위원장이 탈당을 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부 의원들은 오늘도 국회 내에서 이리저리 모여서 현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건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박 위원장이 탈당까지 거론하는 데 대해선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대부분 그럴 리가 없다거나 우리는 사퇴를 요구하고 이 선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 것이지 당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사퇴를 애써 수습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의 어떤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떻게든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를 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새정치연합의 내분 때문에 이 문제도 덩달아 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주요 인사들과의 그 연석회의 등 의사일정 정상화를 위한 특히 이 비쟁점 법안 선제적 처리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 새정치연합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여버리니까 여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또한 일단 상황을 관망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더구나 정 의장이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에는 이미 선을 그었고요. 정 의장도 일단 오늘까지는 여야의 내부 상황, 특히 새정치연합의 상황을 관망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 지도부와 의장단 연석회의 당연히 취소가 됐습니다. 예.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는 새누리당의 발걸음은 유난히 빠르고 민첩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김무성 대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내 어느 한 세력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즉 폭력 국회나 몸싸움 국회 사태 등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약 2년 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죠.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과 비쟁점 법안 분리처리 문제가 뜻대로 안 풀리니까 아예 선진화법을 고치자고 나선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당 일각에서 조금씩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못을 박았습니다. 예. 오늘 김무성 대표가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정책 실행을 방해, 식물국회, 식물행정부를 만들므로써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국회 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면서 아무리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법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그 새누리당 내부에 이른바 당내 보수혁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중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이 주요 정치적 분기점에 봉착할 때마다 꺼내온 카드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좀 해석을 넣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종의 내부 혁신 기구 성격의 카드죠.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가 이 카드를 꺼내서 당내 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발판으로 입지 확대에 나서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원래 진작에 혁신위를 꾸리려고 했는데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 이 국회 의사일정 표류 문제 등등으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더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 특히 새정치연합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와중에 혁신위를 띄우면 대중의 눈에 더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을 것이란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있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포석을 뒀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관심은 이제 누가 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 당내 소장파 그룹이나 이 친박근혜계가 아닌 그러니까 비주류 진영, 나아가서는 친이명박계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거명이 됩니다. 예. 지난 총대선 과정에서 이따금씩 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날리곤 했죠. 친박이긴 하지만 소장파로
분류가 됩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특히 유력하게 거명이 됩니다. 예. 유승민 의원은 이미 당 사무총장으로도 거명이 됐는데 본인이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소장파의 맏형격으로 MB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사선 중진 정병국 의원도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재보선을 통해서 원내에 복귀한 나경원 의원의 이름도 조금씩 거론이 됩니다. 예. 유승민 의원, 정병국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렇게 조금씩 네.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면면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뭐 정치적 의미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현재 거명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혁신위원회가 꾸려질 경우에요. 이 새누리당 권력의 축은 매우 극명하게 친박에서 비박 내지 반박 진영으로 옮겨져 갑니다. 예. 비박 비주류 당대표 김무성 대표죠. 비박 비주류 당대표의 비박 중심 혁신위원회. 예, 이 구성 자체가 여권의 권력 지형이 자기를 향해서 재편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관심은 김무성 대표가 혁신위를 통해 추진할 이 상향식 공천 시스템, 즉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여부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대표 취임 일성은 바로 공천 개혁이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중앙당이 공천권을 내려놓고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지역 구민이 선거 구민 직접 후보를 뽑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새누리당 내 소장파 의원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천권에서 자유로워져야지 의원들 개인의 자율성이 지도부 눈치를 안 보고 높아질 수 있고 그래야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이 가능해지고 이것이 진정 대통령제의 원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게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명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제도에 또 한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민들에게 많이 노출이 된 현직 의원이 다시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제도가 관철이 돼서 이 제도를 통해 다음 총선이 치러지고요. 이를 기반으로 김무성 체제의 의원들이 대거 재선 이상의 성공을 한다면 직후에 이어질 대선전에서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유진 PD였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이 오후 2시 16분입니다. 이어서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퇴임 후 10년이 지나거나 서거 이후에 설립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념재단을 살펴보니까는 퇴임 후 1년 6개월 만에 설립이 완료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기념재단이 지난 8월 19일 설립 인허가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공식 설립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일로부터 1년 6개월 만인데요. 예.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게 대통령 기념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망 후 20년이 지난 뒤에 기념재단이 생겼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2년 뒤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이후에 각각 기념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관련 법을 개정해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예.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항 기념사업의 지원에 명시된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문서, 도화 등 전시물의 대여나 사업 경비의 일부 보조 등으로 한정됐던 기념사업 지원 내용이 개정령에서는 전직 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예. 이러한 개정 내용은 이명박 기념재단 등기부 등본 목적에 있는 교육, 연수, 연구, 출판 등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치 시사 블로거 IM 피터가 밝힌 내용인데요. IM 피터는 원래 기념도서관 등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거 이후 전직 대통령 예후 차원에서 국고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MB는 퇴임 1년 6개월 만에 기념도서관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반발이 생길까봐 아예 법으로 명시해버린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논란 이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현재 새누리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한데 박 전 의장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해명을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10시쯤에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A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 박 전 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번 툭 찔렀다, 이런 이야기다. 그걸 만졌다고 오해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또 등허리나 팔뚝을 만진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최소한 가슴, 등, 팔 등의 3군데 이상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라고 실토한 소리가 되는데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성추행했습니다 라고 실토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예. 박 전 의장은 또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거고 예쁜데 총각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면서 당사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강원지방경찰청이 현재 조사에 나섰는데요. 예.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박 전 의장에게 소환 통보가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또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캐디 등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예. 등허리나 팔뚝을 만진 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왜 본인이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추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이런 이해할 생각 수가 자체가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박 전 의장 예전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기피 고객으로 소문이 났다는 주장도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골프 라운딩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예.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의 동료 한 명이 몇 년 전에 내가 모시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행위가 좋지 않았다며 캐디 동료들 사이에서 기피 고객으로 소문이 났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번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정치연합 여성위원회는 어제 박 전 의장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과 박 전 의장을 향해 낮은 자세로 각성하고 자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여성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광화문 광장 차디찬 바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풍찬 노숙의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세월호 사고와 국회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상임고문은 골프나 치고 성추행 사건까지 일으켰다. 집권여당의 전국 상황인식 수준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골프 캐디로 20년 넘게 일한 경력이 있는 김경숙 전국 여성노조 전 88컨트리클럽 분회장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골프장은 그냥 가슴을 툭 쳤다 정도로는 캐디를 교체해주지 않는다. 또 보통 골프장은 내장객을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굉장히 심각한 성추행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베 회원 등이 광화문 광장 당식 농성장에서 폭식 투쟁을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초코바를 뿌리는 일이 벌어졌군요. 예, 세월호 참사 151일째이던 지난 13일 오후에 자신을 자유애국 보수시민이다라고 밝힌 일부 시민들이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이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 초코바를 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들은 단식 농성장에 유가족들은 없고 종북 좌파 세력들이 앉아서 거짓 단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 거 드시면서 단식하라고 초콜릿을 가지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뒤에서 몰래 초코바를 먹으면서 단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명백한 조롱인데요. 예.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피자를 나눠줬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 건풍 씨는 세월호 사고의 아픔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데도 사람들은 공감한다며 초코바를 사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무작정 경제를 죽이는 단식보다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베 수컷 종정이라고 자처하는 성호 스님은 국민을 속이고 단식 중인 유가족들에게서 국민에게 광화문 광장을 돌려줘야 한다. 지금 광화문 광장은 종북좌파가 점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일베 회원 등은 이날 오후 6시쯤 숫자가 300명 정도로 불어났고요. 동아일보 사옥 앞으로 이동해서 피자, 치킨 등을 먹으며 두 번째 폭식투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세월호 유가족 측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했습니까? 예, 세월호 유가족들은 초코바를 먹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응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초코바를 먹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조차 민망하다며 자식 잃은 부모가 내 자식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단식을 하는데 배가 고프지도 않고 먹으려고 해도 넘어가지가 않는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자신들의 행동이 옳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오는 9월 27일 다음 주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예. 또 세월호 유가족들은 학교나 지역단체, 소모임 등을 찾아서 강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9월 27일입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이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단식 24일째이던 어제 단식 중단을 알렸습니다. 정 의원은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유민 아빠의 빈자리를 지키고자 광화문 단식농성장에 달려왔다며 유민 아빠의 46일간의 단식과 자식 잃은 유가족들 아픔의 절반이라도 함께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 의원은 특히 협상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새정치연합과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실망과 배신감을 끼쳐드린 데 대해 저라도 속죄하는 심정으로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정 의원은 24일간의 단식으로 유가족들의 고통을 어찌 다 알겠냐며 단식을 중단하며 생각해보니 유가족 고통의 절반은커녕 100분의 1도 느끼지 못하고 단식장을 잠시 떠나는 것에 대해 한없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유가족들과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원하는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아무튼 정 의원도 2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단식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네, 몸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전사 소속의 한 중사가 후임 하사들에게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전기 고문식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이 됐네요. 예, 육군 관계자는 제1공수 특전여단 이모 중사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여섯 차례에 걸쳐 박모 하사와 김모 하사의 입술에 무전기의 비상전원 발전기 전선을 접촉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중사는 후임 하사들이 임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사는 또 다른 하사 2명을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후임 하사들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1년 넘게 숨겨오다가 최근 28사단 윤모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하자 뒤늦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병사들 간의 폭행,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간부들 사이에서의 폭행, 가혹행위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번 군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의 첫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인 산월병원의 설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산월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 상황에선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복지부와 제주도는 앞서 산월병원의 모기업인 차이나 스템셀의 모기업의 부도설과 회장 구속설 등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응급의료 체계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는데요. 복지부는 이번 주 중에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국내 첫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으로 제주도에 추진되었던 산월병원 건립은 신청 1년 만에 무산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불어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중국 모기업인 천진하업그룹의 자이자화 회장이 경제사범으로 지난해 7월 현지에서 구속되고 최대 주주사인 시단무 산월바이오 유한공사와 광성의 광업투자 유한공사가 지난 8월 문을 닫는 등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12일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산월병원에 대한 적극적 인허가 방침을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연일 가시적 성과를 독촉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던 정부의 조급한 탁상 행정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그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군요. 예, 중앙선관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출판 기념회 총 모금액의 상한선을 두거나 일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재 출판기념회 수입 공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 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6.4 지방선거 등을 통해 발견된 선거제도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찰이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6.4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은 문 전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6건의 고소고발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특히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문 전 교육감이 학부모 40여 명과 간담회를 한 것과 관련해서 해당 교장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조사해 문 후보 캠프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모임을 주선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문 전 교육감 유세장에 교육장과 교장, 교사 등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문 전 교육감을 소환해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이 정식으로 입법이 예고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발표됐던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관련 법령이 정식으로 입법 예고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여론 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10,000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주민세를 앞으로 2년에 걸쳐 10,000원 이상, 20,000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과 영업용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2배 인상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예. 또 관광호텔이나 대형 병원,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취 등록세 감면 혜택은 없어지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이 2시 32분입니다. 이어서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새정치연합 각계파 소속 의원들 박영선 원내대표 자진 사퇴 촉구한 상황이고 네. 또 박영선 원내대표는 공감혁신위원장과 원내대표 사퇴 물론이고 탈당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탈당을 고려한 발언도 했는데 정말 네. 그 내용이 최고조에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선거에서 계속 패하고 또 이 총선과 대선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수권정당, 선명야당의 면모를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적 논란에 시달리던 와중에 또 올해 들어서는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지금 국회가 교착돼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예. 4개월이 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핵심적으로는 이제 이 8월 초부터 730 재보선 패배하고 김한길 대표, 안철수 공동대표가 물러난 거니까요. 이 시점부터 이제 이 박영선 비대위 체제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원이 아직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혼자 원내대표와 이제 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독배를 마셨다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었어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던 과정인데 이 리더십에 금이 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간 특별법 협상 문제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예. 전격 협상을 했으나 전격 합의라고 발표가 됐지만 결국은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을 해서 무산이 됐고요. 두 번째로 또 재협상을 이제 이뤄왔으나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다수 의원들에게 추인받지 못하면서 또 두 번째로 리더십에 이제 금이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불거진 주로 이제 이상돈 국민대 명예교수 영입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본인은 사실상 위원장을 사퇴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원내대표 역할만 하고 외부 영입 비대위원장이 향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모양새로 이 제안을 한 것인데 예. 그것이 이제 경론에 더 휩싸이게 만들었죠. 사실은 제가 보기엔 첫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당내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제 이 박영선 위원장이 독단적 리더십이었던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내부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근데 여긴 또 진실 공방이 벌어져 있어요. 예. 문재인 의원을 포함해서 이 중진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물었고 동의를 득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 하는 이제 내부에서의 내홍이 이제는 뭐 전국민적으로 노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이제 박영선 리더십으로 굴러가기에는 문제가 이제 노정이 돼버린 것이고요. 예.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의 고충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나. 왜냐하면 세웠으면 좀 또 따라주는 것도 조직의 생리일 수 있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계속 흔들기로만 비춰질 수는 있으니까 그 개인적인 고충은 이해가 가나 탈당 고려 발언까지 나온 것은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제 박영선 위원장의 입장은 원내대표까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한 그런 당내 그룹이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물색해와라. 그렇다면 자신은 이제 위임을 하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까지 사직한 상태에서 탈당까지 고려하겠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좀 감정적인 이야기가 섞였어요. 뭐냐면 이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예. 두렵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 정치 실험이 3월 2일 김한길 대표와 신당을 추진하던 세력인 안철수 의원 간의 전격 합의로 인해서 느닷없이 한두 달 만에 어찌 보면 절차적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의아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통합 거대 야당이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든다는 정도의 점에서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제3지대 신당 창당의 실험이 이제 거의 좌초되는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아집니다. 예,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박영선 리더십으로는 당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그 새 정치를 해보겠다는 그런 정치 실험 자체만으로도 지금은 네. 약간의 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얘기를 좀 돌려서 그 최근에 이제 정부가 담배값을 비롯한 주민세 또 자동차세 인상 방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서민 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뭐 서민 증세를 이른바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 최평론가께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세금 폭탄인 것이 맞고요. 이번 정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파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작년에도 노인 기초연금 말이죠. 요거 이제 지급한다 안 한다 문제가 시끄럽다가 여권, 집권 여당 내에서도 증세 없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이제 이 대선 공약 파기는 없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에게 주기로 했던 것을 일부 조정한 거 아닙니까? 예. 20% 정도가 통계상으로 빠지는 걸로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일정 정도 생활 수준 이상의 기준들은 이게 찻대고 폿대고 해서 사실은 이 다수가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원래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월 20만 원 내외 이 금액을 받는 분들은 제한적으로 이제 수령이 시작됐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세수라든가 이 재정 문제 펑크가 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요. 집권 2년 차에 들어서 이제는 대대적인 증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인데 예. 이게 다 꼼수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또 없는 것이 추석 연휴 직후에 바로 이제 발표가 된 데다가 우선은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안으로부터 시작돼서요. 예. 또 하나는 세월호 국면 때문에 이 의회가 교착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민생 현안 법안들이 뻔히 계류돼 있다고 우는 소리를 하던 정부가 여기다가 더 큰 짐을 하나 얹어놓은 셈이 돼버렸는데요. 이 담뱃값 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주로 서민형 간접세 형식의 세금들이 계속 부과되면서 예. 본질은 뭐냐 하면 직접세를 증세할 수는 있어요. 또는 법인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고 소득세에서 소득 계층 간 편차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분들은 더 내게 할 수 있고 이게 누진 비율이니까요.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제 증세 효과를 이제 감면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터진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서민형 과세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나쁜 점입니다. 예.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리고 이제 지금 법인과 개인 소득 간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과거에는 개인 부자와 개인 가난한 자 간의 양극화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입체적인 양극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기업들은 그냥 그대로 손대지 않고 또 고소득자들은 그대로 이제 놓아두고 문제는 이제 서민들이 주로 지출하는 곳에 이 작년에 조원동 경제수석이 얘기한 게 저는 불현듯 떠오르는데 정말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털을 뽑듯이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증세 방안들이 논의가 되는 것이어서 예. 이게 어제 오늘 신문을 보시면은 진보 매체들은 대선 공약 파기다. 그렇다면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적인 단계를 잡아서 실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문제고요. 예. 또 보수 매체들은 굉장히 이제 특이하게도 이것을 복지 부메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 정부 예산이 부족해졌고 예. 어디선가는 세수가 필요한데 마치 지금 이 증세 정책이 타당하다는 듯 복지 쪽의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레토릭을 뽑아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증세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이건 여야 간 그리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과정들을 다수 거쳐서 합의된 상황에서 증세 정책이 확정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의회의 마비 상황 아닙니까? 예. 이 상황에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 정치 영역에서 이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이 자중질환으로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국민들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정말로 그 야당의 역할이 많이 아쉽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부분이 이제 많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닌가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렇죠.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와 또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는 정의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개 그 법안을 직권 상정해달라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요구에 이 부작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또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는데 여권 내 갈등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의와 국회의장 입장에서 예. 야권이 언제 정상화돼서 국회 내에서 여야 균형의 축을 좀 맞춰가면서 이제는 그럼 합의도 하고 예. 또 서로 이제 정책적으로 싸울 건 싸우고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일정 자체가 좀 모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안개정국인데 예. 그러면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였고요. 추석 전에는 지금 15일 본회의가 무산되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간담회 형태로라도 연석회의를 주재하려고 했지만 또 이 야당의 불참으로 불발된 상황에서 그렇죠. 예. 이 국회 일정이 연말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아마 명분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나서게 될 시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야당은 내부의 리더십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서 지리멸렬하다면 이 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 감시와 견제인데 이 기능이 지금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흐름은 내부 갈등 양상도 일부 벌어지기는 해요. 김무성 당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또 당청 관계가 긴장 관계에서라도 뭔가 복원될까 했는데 정치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다 예민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는 서른 의원이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이 대통령 청와대 잃어버린 7시간 4월 16일 당일이죠. 그 얘기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연애를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레토릭에 대해서 굉장히 비분간계하는 분위기로 제가 보기에는 좀 지역적인 문제에 쏠렸고요. 예. 또 이 씨름협회와 관련된 이 씨름 유네스코 등재 세미나에서 김무성 이 당대표는 축사를 하면서 그 씨름협회장이 국회의원들이 이 씨름만 너무 벌이고 있는데 씨름으로 단판을 지어라, 우리가 심판을 봐주겠소, 이런 조크에 굉장히 좀 까칠한 답변을 하면서 축사 아닌 협박처럼 이제 들리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무대라는 별명을 가진 이 집권 여당의 힘 있는 당대표가 왜 저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여당 내 분위기는 신권위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개별 문제들이 터져나오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문 사건 있죠? 그렇죠. 골프장에서 터진 사건이고 그 양반은 지금 현역 의원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런 권위주의가 지금 같은 세상에서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장 출신의 지금은 모 대학의 석좌 교수까지 하고 있는 분이 이러한 이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모르고 본인 스스로 커밍아웃을 해버렸잖아요. 예. 이게 뭐 이 손녀딸 같아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을 뿐 부적절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 본인이 이야기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조차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힘 있는 집단이니까 기득권층은 해오던 대로 해도 상관없다. 마치 지금 뭐 이 조선시대 반상사회처럼 이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인데 말이죠. 혹은 지금 이 세금으로 착취당하는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민생이라고 하는 레토릭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실체적으로는 그 어떤 서민이나 빈자 혹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그 대통령이 표방했던 창조경제의 창조라고 하는 창의적인 동력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영미식, 그다음에 일본식 한물간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브레이크를 야당이 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로 친다면 제야 세력이 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당 내에서는 그야말로 신권위주의의 독주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가 늘 독성과 오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리고 이제 야당은 버려놓고 국회 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야당 탓으로 돌리면 되고, 그 상황에서 지금 거의 차기 대권에 대한 경쟁만 시작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지금 이 기형적인 구조의 정치 행태가 구조화돼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일갈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저는 참으로 고민이 됩니다. 예. 그 박희태 전 국회의장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뭐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혐의 단계니까요. 예. 네. 근데 그 행위가 부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말을 하는 거는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아마 뭐 아까 제가 기득권이라고 표현드렸습니다만, 다선 의원의 국회의장 출신의 지금 본인의 나이가 8순이 다 됐는데, 뭐 자신이 그럴 뭐 여력이나 있겠느냐 하는 형태의 이제 자기 비호를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지금 법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는 그 약한 여성 혼자, 또 캐디라고 하는 그 직종이 서비스직이잖아요. 예. 지금 고관대작을 뭐 손님으로 모시고 있던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사과했으면 됐지 무슨 또 딴 말이냐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 같은 골프장의 다른 캐디분들이 이전에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이러한 행태가 비일비재했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는 주장. 우리 골프장 내에서 기피 고객이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이 경하게 다루어지든 중하게 다루어지든
사법부의 판단은 또 우리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최근의 재판 과정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사회 지도층에서 일벌백계를 통해서 우리 대중들에게 좀 알려줘야 하는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군에서 동성 이 성희롱이나 성추행까지도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오늘 특전사에서는 또 이 전기고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터져 나왔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신권위주의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괴롭혀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이런 행태가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지금 확산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최평론가께서는 정치인들의 이런 성추행 논란이 휩싸이는 이유를 이제 신권위주의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성의 문제 영역이긴 하지만요. 예, 예.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은 그 정치학, 정치론을 해석한 이제 학자들이 성의 정치학을 많이 해석을 했었잖아요. 예.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추세가 많이 좀 잦아들었습니다만, 근데 결국은 이게 이 성적 관계라고 하는 것도 착취하는 자와 피착취자의 관계라고 본다면 우리가 노동과 자본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특히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남성 권력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해졌었고, 그게 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비판적인 이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뭐 70년대 이후 페미니즘 운동에 의해서 여권이 많이 신장돼 온 것은 사실인데, 예. 사실 이 지난 MB 정부와 이번 정부에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여성 권익의 신장이라든가 이런 뭐 정책의 좀 강화가 보이지 않고 주로 아동 청소년 문제에 천착해서 뭐 게임 셧다운제라든가 예. 게임 중독 문제라든가 게임을 또 무슨 유해 물질,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이제 이러한 법태들이 결정 이런 부분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거의 지금 어떤 여권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시도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어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뭐 유신 시대로 회귀했다는 말들을 또 국민들이 푸념처럼 하는 과정에 예. 어찌 보면 고위직 관료 출신 또는 이제 고위 정치인 출신 이런 분들이 성추행이나 이 성적 희롱을 공공연히 행하는 이 굉장히 김수찬 전지검장 문제도 심각했던 건데요. 예. 제가 요즘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사석에서도 드립니다만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을 함께 지냈던 분들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사회적으로 보면. 뭐 일일이 지금 이름을 거명하기에도 너무나 많이 나열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크고 작은 일들에. 여기서는 이 김무성 당대표도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예. 최근에는 뭐 절주, 금주 이런 얘기 하셔서 조금 개과천선 하시나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과거에 다 추문들이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맑고 깨끗한 사회로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해도 될까 말까 한 마당에 어찌 보면 참 이게 70, 80년대식 복고적인 이제 이 성희롱과 성추행 범죄들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제가 보기엔 요즘에 전자발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성적 범죄에 대한 문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정작 여기에 대한 무풍지대가 존재해왔던 것 아닌가. 예.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정상화 문제도 있고 세월호 특별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데 국회를 보면은 여는 여당대로 또는 야는 야당대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진 상황에서 이제 더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국회와 정치권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비관적인데요. 예. 자, 국정감사도 지금 계속 미뤄질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10월에 통상적으로는 분리국감이 아니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10월 목전에 와 있고요. 예결산 문제 와 있고요. 거기에 어쨌든 저는 모두 다 민생법안이라고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90여 건의 이제 이 법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는 야권이 함께 검토하면서 다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법안들이 있고요. 예.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민영화라든가 민생 법안이라고 묶어서 세월호 특별법 때 민생 법안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놨지만 민생법안 안에는 정말 다 민생법안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이걸 뜯어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죠. 그다음에 야당이 정상화돼야 이제 국회 뭐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에 앉아서 각자의 역할들을 할 텐데 지금 야당이 연내에 수습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여야 양당 구도에서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 소수 진보 정당의 뭐 교섭단체도 없는 의원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이 파행 상황은 연말까지 갈 공산이 높은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길에 앉아있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야당이 그나마 대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점점 집권 여당과 보수 세력에 의해서 지금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베 폭식투쟁과 같은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점점 정치 세력으로 지금 규정되면서 상당히 코너에 몰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문제는 이 유가족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인 것이 정말 그야말로 이 안전사고 때문에 참사를 당한 이 분들의 유가족들은 모두 다 반체제 세력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되는데 야당의 무기력 때문에 또 여당의 어떤 독선 때문에 이분들과 대화 시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귀를 열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는 정치권의 이 파행적인 잘못된 문제들 때문에 가장 민생 중에 민생인 세월호 유가족분들에 대한 특별법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증세 논란과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번 정부가 민영화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오래 준비해온 다양한 법안들 이런 것들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시간에 밀려가다가 국회의장 직권으로 또 여기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여권에서는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스스로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 스스로 위헌이라고 이걸 해체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지금 과반 이상을 잡고 있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 총선 때까지는 또 총선 때도 야권이 얼마큼 살아날지 지금 굉장히 불분명합니다만 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굉장히 위험한 이 구조의 정치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관적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뉴스트라다무스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죠.